국제 유가가 다시 WTI 기준으로 배럴당 84.3달러로 다시 또 급등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막 나타나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의 하반기가 드라이빙 시즌이라 그러죠. 6월에서 10월 사이인데 이때 많이 놀러 다닙니다. 땅덩이도 넓고 하다 보니까 차를 많이 타요. 그래서 석유, 그러니까 가솔린이라든가 경유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쓰는 이런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때 국제유가가 좀 올라갈 확률이 높고 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굉장히 컸는데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사람 심리적으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 시장에서도 다시 국제유가가 올라가도 되겠네 이런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또다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공급 측면에서도 계속 타이트한 상태죠. 사우디의 감산이 9월까지 연장하기로 이렇게 돼 있고, 일단 재생에너지로 기존에 이제 화석연료에서 다 넘어가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공격적으로 화석연료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한번 투자를 해놓으면 한 20-30년 이상 빼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죠. 20-30년 후에는 그 공장 자체를 폐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다들 재생에너지만 쓰고 화석연료를 제로로 만들겠다 이래 버리니까 신규 투자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도 그렇게 빠르게 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쭉 올라갈 것이다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현재까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제유가라는 게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 여부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고요. 자, 그러면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동안 급락하던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이런 요인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보는 게 PCE 물가예요. 그림 보시면 PCE 물가가 있고 CPI 물가가 있는데 PCE는 개인 소비 지출을 통해서 조금 더 경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는 물가 지수라고 볼 수 있고, CPI로 그러죠.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도시 생활자의 요 소비자 물가를 계산한 이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이는 PCE 물가와 CPI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비교하면 사실상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매달 중순에 발표가 되고 PCE 물가 지수는 매달 말에 발표돼요.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거의 흐름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발표되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그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미리 움직입니다. 주식시장은 이제 미래를 보는 거니까 당연히 조금이라도 빨리 발표되는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주식시장에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에서 국제 유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품목이죠.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고 아래는 갈색이죠. 이게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요 그림을 왜 보여드렸냐? 이 두 가지의 갭이 굉장히 큰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이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파보면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를 100이라고 놨을 때 식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13.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6.8%예요. 6.8%면은 에너지가 별 큰 영향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에너지 가격은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운송할 때 쓰이죠. 공장을 돌릴 때 쓰이죠. 기계 가동 이런 거 할 때 다 쓰이기 때문에 단순히 에너지 비중 이게 6.8%다, 낮아서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다 주는 게 바로 이 에너지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따로 떨어진 요 소비자 물가 중에서 이 에너지 가격의 지수, 요것을 보면 우리가 전체 흐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소비자 물가 중에서 에너지 가격의 증가율을 먼저 살펴볼게요. 전년 대비로 16.7% 더 감소한 걸로 지난 이제 7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말고 식품도 있죠. 식품 가격은 전년 대비로 몇 퍼센트 증가했냐?
5.7% 증가를 했어요. 식품 가격은 오히려 올랐고 에너지 가격은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로 16.7%나 크게 떨어졌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헤드라인 물가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가 차이가 나는 이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 게 물가를 떨어뜨리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죠. 그렇다면 국제유가의 변화는 소비자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위에가 소비자 물가지수 중에서 에너지 가격, 요것만 따로 떼어낸 가격지수고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아래가 국제유가예요. 자, 근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중장기적으로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달 한 달 동안에 발표된 걸 다음 달에 평균해서 발표를 해줘요. 국제유가는 매일매일 시세가 나오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늦게 반영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선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죠. 지금 국제유가가 이렇게 그림처럼 다시 이렇게 반등해서 상승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다수 전문가들이 굉장히 큰 우려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항목 중에서 에너지 가격 지수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리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에너지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헤드라인 물가가 다시 이렇게 치솟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물가가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서 미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네 마네 얘기도 나왔고 뭐 베이비 스텝을 계속하고 있는데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미연준은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올해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뭐 마지막이다. 뭐 한 번 정도 남았다. 어쨌든 동결되고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다. 또는 올해 말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고 그거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많은데 만약에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올라갈 텐데 그렇게 되면 미 연준은 올해 내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고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이 아닌 그 후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큰 혼란이 올 수도 있겠죠. 소비자 물가를 떨어뜨린 가장 큰 원인이 국제유가였는데 국제유가가 다시 반등하고 있다. 아이고, 굉장히 무서운 문제죠.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원인 중에 하나도 바로 이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게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수도 있고 인하 시점이 더 멀어질 수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이거 좀 더 남았구나 하면서 채권을 매도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이렇게 치솟아 오른 그 원인도 하나 있는 거죠. 물론 뭐 국제유가는 어떤 전문가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10몇 년 이상 레포트도 보고 이런저런 자료 다 취합해 가면서 연구도 해보고 또 잘한다는 전문가 의견 이런 것들은 계속 추정을 해봤는데 잘 맞추는 전문가도 없고 다 틀렸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국제유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면 뭐 애널리스트고 뭐고 회사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유가 선물 옵션에 투자하면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뭐하러 직장생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국제유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 이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고 다수 전문가들도 국제유가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있을 수 있고 주식시장에 당연히 금리 인상 기대를 안고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또 이탈될 수 있고 주식시장에 조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 계속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계속 체크하고 모니터링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신 감사하신 분들이 뭐 간헐적으로 계시죠.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말 한마디로 때우지 않고 소통을 제대로 하죠. 제가 한 달 교육을 매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리고 그 산업 사이클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공개된 영상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이죠.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 꼭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